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였는데요. 이 엘살바도르가 아메리카 대륙의 싱가포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싱가포르는 현재 글로벌적으로 봐도 그 어떠한 국가보다 크립토에 있어서 친화적인 국가입니다. 이 허브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이죠.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29일 글로벌 자산 운용사 바네크의 투자 고문인 가버 거버기 X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 가버 거버기의 경우는 나는 포트폴리오 관리자에게 엘살바도르가 아메리카 대륙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1990년대 자본 투자와 이민을 통해 싱가포르가 성장한 것처럼 엘살바도르의 경제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것인데, 이 엘살바도르가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고 있고 기후와 환경이 좋으며 아름다운 해변과 훌륭한 커피를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였죠. 이 달러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현재 육성하는 중입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뒤에 관광을 중심으로 한 높은 경제 성장으로 국가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엘살바도르 국채는 올 들어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해 투자 은행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이 화산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으로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가동하는 중입니다. 이 엘살바도르는 향후 5년 안에 축적한 비트코인을 통해 국가 부채를 모두 상환할 계획인데요. 이 엘살바도르의 경우는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입 부켈레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연임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현재 나입 부켈레의 지지율은 무려 70%라고 하는데, 공공연히 이 나입 부켈레의 연임은 확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이 이벤트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FOMC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예정된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데에 시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트레이더의 무려 97%가 금리 동결을 점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보았을 때 연준이 향후 금리를 더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닌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한 CME 패드워치를 보면 12월 금리 동결을 점치는 의견은 78.6%로 이제 0.25%포인트의 인상을 예상하는 의견은 19.3%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12월에 올릴 것이다 라고 말한 비중이 27.3%였는데 이에 비해서 많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FOMC에서의 금리 동결이 확정되게 되더라도 이미 시장은 이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크게 요동을 칠 것 같지는 않는데요. 다만 연준 의장이죠, 이 제롬 파월이 어떻게 떠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이라도 내보낸다면 이 크립토 마켓 등의 위험 자산군은 환호를 하겠죠. 다만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아직도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엔 금리 인상을 12월에도 할 수 있다, 내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며 금리 동결 확정으로 상승하던 가격을 누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죠. 이번 FOMC를 통해 어떠한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최근 리플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강세 기술 패턴인 골든 크로스, 즉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 위로 교차할 때 발생하는 이 신호를 형성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하지만 이전 골든 크로스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XRP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에 비해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이 골든 크로스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더 광범위한 시장 상황, 펀더멘탈, 투자자의 심리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XRP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플의 변동성과 최근에 저조한 실적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골든 크로스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플의 전망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조언도 했다고 하네요. 네, 한편 이제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 리플 커뮤니티가 다가오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갑자기 많이 꼬이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이제 11월 8일에서 9일 이 두바이에서 열리는 2023 스웰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현재 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IPO 이 기업 공개를 발표할 가능성이 슬슬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 리플 스웰 컨퍼런스에 600명 이상이 참석하고 80여 명의 연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토론 주제는 암호화폐의 미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그리고 결제, 규정 준수, 규제 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인 만큼 또한 올해는 SEC와의 소송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왔던 만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부터 2021년 SEC와의 소송이 진행됐을 때부터 이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IPO를 진행할 것이다. 기업 공개를 진행할 것이다. 주식을 꼭 상장시킬 것이다. 라고 리플의 현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입이 닳도록 강조 또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리플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이 IPO를 염두에 둔 수석 매니저가 뉴욕 본사에서 이제 미국 뉴욕에서 근무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상세한 이야기들도 채용 공고도 나온 만큼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때 2023 스웰 컨퍼런스에서 리플 관련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조금이라도 IPO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게 된다면 XRP의 크나큰 가격 상승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와 더불어 XRP 관련 상당히 진전이 있는 소식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나이지리아에서 이 CBDC 관련 개발을 하는데 리플사의 솔루션을 참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제 최근 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연구를 위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이 CBN의 경우는 리플사의 연구를 참고했다라는 이야기를 보고서를 통해 공식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CBDC 관련 이제 개발을 해 왔으며 2021년 당시 이 나이라라는 것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이 나이라 백서라고 불리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센트럴 뱅크 오브 나이지리아의 중앙은행이라고 적혀 있고 이코노믹스 오브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의 환경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경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컨트롤 F를 누르고 리플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네, 리플을 치게 되면은 총 12건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제 12건 정도가 나오는데 리플 이렇게 나오고 엔터를 한번 더 쳐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리플 리포트 여기 보이실까요? 조금 더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리플 리포트라고 적혀 있는데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리플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CBDC 관련 내용을 이제 참고했다라고 적은 것이죠.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본 바와 같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고 2020 리플 리포트 참고했다. 2020 리플 리포트에 또 참고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5개밖에 보지 않았는데 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리플 2020년 당시에 이제 리플 관련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20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017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나이라의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통화인 나이라와 가치가 동일하고 이 시중은행 등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QR코드 스캔을 통해 결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 CBDC는 지불 결제 공간, 재정적인 포용 및 통화 정책 전송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하고 빠른 대체 거래 수단인 것 맞다. 그리고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보니까
2021년 10월에 출시된 이후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뭐 이것도 조금 지원해주고 이 나이라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뭐 전기료도 좀 할인해주고 TV 수신료도 좀 할인해주고 이것저것 혜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우리 생각보다 채택 자체가 좀 늦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오히려 대부분 이렇게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나 바이낸스 코인 같은 이 전통적인 크립토를 채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CBDC 관련 내용이 과거부터 나왔었는데 이 리플사를 참고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 리플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과거부터 CBDC 관련하여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특히나 실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리플의 경우는 20개국의 중앙은행과 CBDC 발행을 위해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 어떠한 코인이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과연 다가올 불장 XRP가 보여주었던 그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7포인트 상승한 72포인트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이제 지난 2018년 대폭락장을 예측해 지금까지도 주목받고 있는 피터 브렌트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어떤 미래 경로로 갈 거라는 예측에 대해서 과신하지 말 것을 말을 하면서 이 다음 비트코인 신고가 구간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이 비트코인의 바닥 지점이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요? 지난 2022년 11월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반토막 이상이 난 15,000달러도 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피터 브렌트가 말하는 여기서의 바닥이라 함은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괜찮은 시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다음 신고점은 2024년 3분기까지 출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더했는데 이 말은 비트코인의 지난 2021년 신고가를 넘어서는 일은 2024년 3분기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런 분석을 약 2년간 사용해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예측에 대한 확신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비트코인이 어영부영 자리를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2024년에 신고점을 찍지 못하면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죠. 비트코인이 15,000달러였다가 30,000달러 찍고 오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주식은 죽을 쓰는데 왜 비트코인만 오르냐라고 난리입니다. 그런 비트코인이 만약 4만 달러 40K에 도달하면 또 언론은 뭐라고 떠들어야 될까요? 이 비트코인이란 게 이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100K를 보고 있는데 언론과 주변에서는 조금만 올라도 난리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민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투자에 들어갑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고 이후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은 늘 처음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벌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움직였던 이들이 법니다. 그러면 누가 물릴까요? 나중에 너도 나도 뛰어들 때 그때 들어온 투자자들입니다. 이분들도 돈을 처음에는 좀 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을 맞으면서 결국 크게 물리고 손절하든지 아니면 다시 4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자산에 대한 확신하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비트코인의 4년 반감기 사이클이 될 수 있고 피터 브렌트가 말하는 렌코 그래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플랜 B가 말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될 수도 있죠. 이 모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 4년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을 보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오르고 결국 새로운 신고점을 찍게 되니 말이죠. 현재 우리는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